같이 보도록 하자. 자, 우리 책의 제목이 뭐예요? 넥서스. 자, 넥서스를 영어로 쓸 수 있나요? 어떻게 써지, 이나? 스펠이 어떻게 돼요? 철자가? N, E. 그쵸? N-E, X-U-S. X. 넥서스. 자, 넥서스의 뜻을 지난주에 우리가 짚어봤었어요. 서우야. 넥서스가 무슨 뜻이었지? 그렇죠. 연결이었어. 자, 연결. 자, 연결이라는 것을 지금 넥서스라는 연결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유발 하라리가 제목을 붙였는데, 자, 우리가 지난주에 봤을 때 또 중요한 키워드가 연결 말고 또 뭐가 있었죠? 인간과 인간 사이에, 뭐라고?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재료가 되는 게 뭐였죠? 그렇죠. 정보였습니다. 정보. 자, 정보들이 막 떠다녀. 자, 정보들이 막 떠다녔는데, 인간들이 이렇게 서 있잖아. 자, 이러한 정보들이 서로 이게 중요한 정보로 연결되지 않는 이상, 이게 연결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자, 정보라는 것은 원래 존재하는 것들인데, 이것이 이 인간과 인간을 연결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 그치? 자, 그러면 이번 주에는 인간 네트워크가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정보를 매개로 해서 형성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기 시작했어요. 자,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라고 유발 하라리가 사피엔스 책에서도 수백 번 얘기를 했고 자신의 책 사피엔스의 내용을 계속 언급하죠. 그렇죠? 자, 그 사피엔스는 세상을 지배했다. 사피엔스에서 당시에 라이벌이었던 누구를 눌렀어요? 호모? 호모 네안데르탈도 눌렀어. 또 누구도 눌렀니? 영장류인 침팬지도 눌렀어. 유인원도 눌렀어. 원숭이도 눌렀어. 자, 어떻게 눌렀냐? 무엇으로 눌렸냐? 아주 유연하고 또 그렇지 유연하고 큰 규모의 무엇으로? 협력으로 협동을 통해서 자, 힘을 합쳤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힘을 합치냐? 얘네들이 같이 네트워크를 형성해야지 힘을 합치죠. 그죠? 자, 그러면 그 힘을 합치게 만드는 게 뭐냐는 거야. 도대체 얘네들이 어떻게 힘을 합치냐 이거야. 자, 봤더니 침팬지도 네트워크를 형성한대 안 한대? 한대. 그치? 자, 최대 몇 마리까지 네트워크 형성할 수 있대요? 우리 책에서. 몇 마리? 책 읽은 사람들이고 재미없었어요? 이 부분? 몇 마리? 150에서 200마리까지 얘네들이 힘을 합칠 수 있단다. 그래가지고 왜 정글북 같은 데도 보면 막 원숭이들 떼들이 막 이렇게 막 엄청 같이 동굴에 모여 살고 막 그런 장면 있잖아. 실제일 수도 있다는 거죠. 걔네들이 네트워크를 200마리까지 형성할 수 있대요. 자, 그러면 사피엔스는 몇 명까지 네트워크 형성할 수 있습니까? 현대시대에 몇 억 인구? 몰라? 우리 책에서 나왔는데 몇 억? 몇 억 몰라요? 80억. 자, 80억의 인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를. 자, 얘네는 똑같이 연장률인데 얘는 200마리. 자, 우리는 80억의 인구가 같이 뭔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형성하고 있다라는 부분. 자,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자, 이렇게 인구를 연결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야기의 힘으로 가능했다는 건데 이 이야기를 예시로 들어주고 있어요. 자, 이 이야기 중에서 아주 이 세계를 많이 묻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이다. 자, 성경은 몇 억의 인구를 연결한다? 14억의 인구를 연결한다. 그래서 성경을 기반으로 하는 네트워크 어떤 종교가 있어요? 기독교, 천주교, 유대교, 이슬람교. 그치? 이러한 종교들이 성경을 베이스로 해서 14억 인구가 서로 다른 나라인데도 연결되어 있다는 거지. 그치?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같은 네트워크 형성하고 있다. 자, 또한 공산주의와 민족주의를 운영하는 중국의 경우에도 중국의 인구 몇 명? 14억이래. 자, 14억, 중국의 14억 인구도 공산주의와 민족주의라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들이 14억이나 되는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화폐가 뭐예요? 화폐가 뭐지? 돈이죠, 돈. 화폐, 돈. 기업, 상표, 브랜드지, 브랜드. 자, 이런 것들은 아까 전에 말했던 세계 인구인 80억 인구를 연결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얘들아,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내가 한국에서 왔어. 자, 그러면은 딱 떠올리는 회사 어디야? 여전히. 삼성. 갤럭시 뭐 이러잖아. 야, 내가 만약에 외국 여행 갔는데, 너 어느 나라에서 왔어? 내가 한국에서 왔어. 그러면은, 나 삼성. 아니면 뭐, 연예인 누구에게? BTS? 나 BTS 좋아해. 뭐, 아니면 제니 좋아해. 막 이런 얘기 하면서, 너도 제니 알아. 사실 제니 하나도 관심 없는데, 어쨌든 얘가 제니를 아니까, 그걸로 얘랑 나랑 어쨌든 공통점을 발견해 가면서, 뭐를 쌓는 거야? 이야기를 쌓는 것이고, 같이 하나의 네트워크 형성해 가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침팬지와 우리의 차이점이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어마어마한 80억 명의 인구가 같이 무언가를 공유하면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브랜드가 자기의 브랜드를 알리려고 하는 행동을 브랜딩이라고 하거든요. 자, 브랜딩을 할 때 사용하는 거 역시도 뭐야? 이야기야, 이야기. 자, 이야기. 우리 책에는 코카콜라 광고가 예를 들어서 나와 있어요. 그죠? 코카콜라 광고를 보면은 코카콜라가 몸에 안 좋은 걸 얘기해줘요? 아니지. 코카콜라를 먹으면 막 상쾌하고 막 운동이 잘 되고 막 이런 이미지를 막 우리한테 보여주잖아. 자, 애플의 광고를 생각해봐, 얘들아. 아이폰 광고 보면은 아이폰은 이렇게 겉면이 이게 몇 센치고 막 이번에는 뭐 카메라가 3개 막 이런 거 광고하니? 자, 애플의 광고를 항상 생각해봐. 뭔가 어떤 막 되게 청년들이 막 나와가지고 친구들끼리 뭐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그치? 되게 뭔가 좋은 집에서 막 되게 막 트렌디한 막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 그리고 나서 저게 되게 멋져 보이는 삶인 것 같은데 저거 무슨 광고야? 하면은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사과 모양 탁 나오면서 애플, 뭐 아이폰 뭐 17 프로 뭐 이러면서 끝나잖아. 그치? 이런 게 다 뭐예요? 우리에게 뭐를 알려주는 거야? 이런 딱딱한 그냥 금속, 이런 그냥 핸드폰, 이런 기계,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 기계를 팝니다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걸 스토리텔링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연결되게 만든다라는 거죠. 공통의 이야기를 만들게 한다라는 거죠. 자, 그거에 대해서 저자는 주목하고 있어요. 이게 인간이 다른 인종들이래, 품종들과 차이가 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야기는 무한한 연결이 가능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현실을 3가지로 정리해서 보여줍니다. 첫 번째 현실은 뭐냐? 객관적 현실이야. 자, 객관적 현실은 뭐래, 얘들아? 객관적 현실은 그냥 누구나 팩트 그 자체야, 그치? 그냥 팩트 그 자체. 팩트 그 자체. 저기 의사가 5개 있네. 저기 뭐 구름이 뭐 많네. 오늘 뭐 흐리네. 뭐 이런 것들이지, 그치? 객관적인 팩트예요. 주관적 현실은 뭘까? 용호야, 주관적 현실은 뭐래? 안 읽었다, 얘는 아까? 우리 읽었다고 한 서우. 주관적 현실을 뭐라고 했으니까? 네. 주관적 현실이 뭐래요? 주관적 현실. 자, 미소. 아까 읽었다고 하면 미소 맞지? 알겠습니다. 그렇죠. 감정이야, 감정. 자, 그럼 여기 옆에 그림 그려보자. 너 이거 지금 필기 잘하고 있니? 자, 그림을 인간을 그려보세요. 자, 인간이 이렇게 걸어다녀. 자, 인간이 엄청 걸어다녀요. 자, 인간이 걸어다니는데, 자, 인간이 걸어다니는데 인간이 아무리 신경을 안 써도, 그냥 여기 뭐 하늘에 뭐 구름이 떴다든지, 아니면 뭐 비가 내린다든지, 아니면 뭐 여기 지금 토끼가 뭐 다니고 있다든지, 자, 이런 건 다 뭐야? 객관적 현실이지, 그지?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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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1번 다 객관적 현실. 이거는 주관이 아니야. 객관적 현실이야. 그런데, 자, 이런 토끼를 보고 만약에 얘는 슬퍼. 얘는 마음이 슬퍼. 얘는 막 기뻐. 얘는 뭐 외로워. 막 이런 마음들이 들잖아. 주변의 상황들을 보면서 각기 다른 마음이 들 수 있죠? 자, 이게 무슨 현실이야? 주관적 현실 2번. 근데 봐봐. 인간들이 그냥 각자 도생하나 생각해봐, 얘들아. 절대 친구라는 건 없어, 인생에. 오케이? 자,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절대 연결되지 않는 종족이에요. 그럼 너희들 학교 다닐 때 어떻게 하겠니? 공부하고, 점수 받고, 밥 먹고, 다 혼자 돌아다니겠지. 그냥 혼자 고독하게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1번과 2번 현실만 있는 거야. 객관적 현실이 있고, 내 마음속에 감정만 있고. 근데 타인과 절대로 연결하지 않는 세상이야.
그런 현실은 우리는 살고 있진 않죠. 근데 인간들은 어떻게 되니? 얘와 얘가 서로 친해지고 그러면서 쟤도 친해지고 쟤도 친해지고 쟤도 친해지고 이렇게 되면서 뭐예요? 네트워크를 형성하죠. 그러면 이 타인과 타인이 연결되는 거. 자, 얘네들이 연결되는 거는 뭐를 통해서 연결되는 거예요? 서로 이야기를 공유할 때 연결이 되죠. 이야기. 너도 그 이야기 알아? 동조해, 공감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공유하는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된다. 자, 그렇게 해서 형성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저자가 강조하는 상호 주관적인 현실이다. 상호 주관적인 현실이라는 것은 자, 무엇이다? 사람들의 마음을 연결하는 현실. 자,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연결할 때는 사용되는 게 바로 이야기이고, 이건 다시 말하면 지난주에 말한 뭐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정보와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정보로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 인간과 인간은 무엇을 교환할 때 네트워크 형성한다는 거야? 정보를 교환할 때 네트워크가 생기게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자, 이야기의 힘. 그럼 이 이야기는 다 진실일까? 다 사실일까?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죠. 저자가 얘기하는 건 뭐야? 이상하게도 인간 네트워크를 묶어주는 것은 뻥인 경우가 많다는 거야. 뻥인 경우가. 또 너희들도 예를 들어서 좀 안 좋은 건데 막 친구들이 있는데 만약에 어떤 애가 막 어떤 친구가 막 어떤 애에 대해서 뭐 유언비어를 퍼뜨려. 그래서 막 나쁜 얘기를 막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그 네트워크가 더 끈끈해져 안 끈끈해져? 그런 경우 많이 봤죠? 그럼 막 거짓말하면서 막 끈끈해지는 경우 있잖아, 그치? 아, 되게 특이하게도 인간 네트워크를 묶어주는 거는 사실이 아닐 때도 많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허구적인 이야기, 가짜 이야기인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하면서 예로 들은 성경이라는 걸 또 예를 들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뭐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거짓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 자, 우리가 지난주에 봤을 때 정보라는 게 무조건 진실이고 이것은 인간들에게 지혜와 힘을 불러일으켜준다라고 얘기했던 입장이 있었어. 이거 기억나? 이것이 무슨 관이라고 했었지? 무슨 정보관이었죠? 정보는 무조건 지혜롭고 힘을 줘. 이거 무슨 정보관이었죠? 똑똑한 정보관이었나요? 그렇지. 순진한 정보관이라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거를 유발 하라리는 동조하지 못했죠? 정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똑똑해지고 무조건 힘이 생기는 건 아니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자는 이 정보는 진실이 아닐 수도 있고 단지 이 정보라는 게 있을 때 그것이 힘을 주게 되려면 자,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나요? 읽은 사람 혹시 기억나는 거 있니? 두 글자. 질서. 질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다. 자, 그러면 인간들 다시 정리하면 인간들은 가짜 이야기로도 뭉칠 수 있어. 그런데 그 가짜 이야기를 할지라도 일단 뭘 잡아야 돼? 질서를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질서를 잡는 데 있어서는 이야기만으로는 안 돼. 자, 이야기만으로는 안 된대. 그럼 뭐가 필요하대? 그냥 막 우리가 떠들고 막 그냥 뒷담화하고 막 다시 보러 이 정도로 그냥 국가가 세워지진 않잖아. 그치? 자, 어떤 국가가, 어떤 조직이, 어떤 동아리가 세워지려면 뭐가 필요하니? 뭐가 필요한가요? 기억나는 사람 없나요? 그 다음 챕터죠. 문서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서. 자, 문서는 아까 전에 얘기한 이야기와 상보적 관계입니다. 자, 이야기라는 것과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통해서 많이 친해졌다? 아, 이 사람도 예수를 믿고 나도 예수를 믿어.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서로 믿어. 아, 예수를 믿어. 하고 이야기만 하고, 아, 좋아, 좋아. 하고 끝나면은, 자, 그것이 그 네트워크가 크게 발전하기 어려워. 그럼 걔네가 하나의 왕국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의 단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것을 체계화해야지. 그들의 규율을 정해야지. 그치? 자, 그것이 바로 뭐예요? 문서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침팬지랑 다르게 이렇게 체계와 문서를 통하여서 결국에는 아까 전에 말했던 상호 주관적 현실의 범위를 넓혔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인간의 최초의 문자 뭐가 있니?
최초의 문자. 무슨 문명? 메소, 포타, 미아, 문명이 무슨 문자? 갑골 문자. 무슨 문자? 쇠, 쐐기 문자. 쐐기 문자를 보면요. 자, 걔네들이 문자를 썼다는 건 문서를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물론 어때 돌판 같은 데 이렇게 그 뭐라지? 차력 같은 거 그런 거 거기다 이렇게 한 거잖아. 타가지고 문자를 이렇게 써가지고 기록한 거잖아요. 뭘 기록했대? 납품된 양이 몇 마리인지, 또 염소가 몇 마리인지 이런 걸 기록했대요. 이게 다 지금으로 치면 뭐가 되는 거야? 문서가 되는 거지. 그렇지? 자, 이러한 기록, 즉 문서화를 통해서 인간이 그 네트워크 현실의 범위를 넓혔다라는 거예요. 자, 관료제라는 말 들어봤죠? 그죠? 우리 뭐 관료제 하잖아. 그지? 어떤 이 관료제라는 것은 그 어원이 요거에서 왔는데 이게 바로 책상인데 어떤 책상이냐면 서랍이 달려있는 책상이에요. 그럼 서랍이 달려있다는 거는 각각 문서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분류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문서를 분류했다라는 거야. 결국 뭘 했다는 거야? 체계화했다는 거야. 체계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결국 인간은 점점 확장되어 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됐어요? 여기까지. 됐어? 어.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저자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이거 씁시다. 자, 미래의 정보 네트워크는 우리가 경험의 멸종에서부터 계속 얘기했잖아. 미래의 정보 네트워크는 무엇을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예요? 뭐야? AI, 그지? AI를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일 것이다. 자, 그러면서 문제 제기를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관료와 이야기, 즉 신화, 제작자의 역할을 AI가 차지하게 됐는가? 자, 그 이야기를 이제 2부에서 할 것이다. 라고 저자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떤 문서, 막 종이 이런 걸로 쓰고 또 체계화 관료제를 사용해서 네가 리더야, 저 사람이 대통령이야 뭐 이런 관료제들 있잖아. 관료제와 또한 이런 어떤 종교적인 이야기, 자, 이런 것들에 의존을 했었다면 이제는 그 역할도 AI가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럼 AI가 이 역할들을 어떤 식으로 차지하게 될 것인지를 보여줄 거래. 다음 주에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읽어보면 되겠어. 자, 퀴즈 우리 같이 봅시다. 자, 1번은 같이 말해보자. 1번. 민준이 했어? 네, 민준이가 대답해보자. 1번에 X, 2번에 가족. 3번은 X죠? 객관적 현실이 아니고 뭐야? 아니지. 인지하는 순간 생기는 거. 주관적 현실. 4번은 4번 오죠. 5번은 X, 6번은 상호 주관적 이야기. 근데 허구가 많다라고 했었지, 그치? 그 다음에 7번은 O, 8번은 X, 9번은 O, 10번은 X, 11번은 서우, 목록, 12번 X, 13번 O, 14번 X, 15번 반려제, 16번 X, 17번 O, 18번 O, 19번 X, 20번 X. 자, 그러면 68쪽 한번 같이 볼게. 자, 사피엔스는 침팬지, 개미와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가 했는데, 자, 일단 공통점은 뭘까요? 뭐가 가능하다? 유연한 협력이 가능하다. 협력.
자, 차이점은 뭘까? 사피엔스만 할 수 있는 건 뭐야? 무역, 망, 제국, 종교를 만들 수 있다. 근데 난 사실 그렇게 생각해. 그거는 인간의 입장이고, 걔네들도 다 종교 만들고 있을 수 있지 않냐? 그치? 안 그래? 걔네들도 다 자기들만의 그 종교 만들고 있을 수도 있어. 우리가 그들의 언어를 모르는 거지. 걔들 되게 뭉치잖아. 그렇지 않아요? 난 그렇게 생각해. 자, 2번. 쉐르아미의 가치는, 쉐르아미 이야기의 가치는 뭐였나요? 자, 뭐야? 허구여도 감동을 줄 수 있다라는 거다. 자,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이유는, 자, 우리 저자는요, 이스라엘 사람이죠? 이스라엘 사람인데, 성경에 대해서 좀 신뢰하지 않는 사람 같아, 그치? 성경은 허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성경이, 그러니까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이유가 뭐래? 자, 예수를 뭐처럼 묘사하고 있다? 인류의 부모로 묘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공동의 가족 기억을 만들어냈다. 그렇게 해서 신뢰를 구축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꼭 맞다고 볼 수 없죠? 이 사람이 주장이에요. 주관적 현실은 자, 이거 대답 바로 할 수 있겠다, 우리. 얘들아, 있잖아. 그 막, 옛날, 나중에 그 고3 때 어떤 사람들은 막 약술논술 전형을 지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 그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단답형 있지. 막 깊은 생각 들어가지 않는 이런 식의 단답형 그 논술로 뽑는 학교들이 있어. 국민대, 막 가천대 이런 학교에서는 이런 거를 답하는 걸로 시험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 너희들 당연히 할 수 있지, 그치? 쉽지? 자, 상호 주관적 현실 어떻게 생긴다고 했어, 송윤아? 아까 전에 말했지? 뭐 할 때 생겨요, 상호 주관적 현실? 무엇을 교류할 때, 무엇을 정보를 서로 교환할 때, 이야기를 나눌 때 생긴다고 했어요. 별거 아니었죠? 정보를 교환할 때 생긴다라고 얘기했어. 자, 그 정보를 교환한다는 건 다른 말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였는데, 이야기. 자, 이야기가 힘의 균형을 바꾸는 거자 보니, 이야기는 허구적 관계를 형성했다. 그리고 무슨 현실을 창조했다? 상호 주관적 현실을 창조했다. 자, 그리하여 무엇을 구성했다? 인간 네트워크. 어떤 종도 따라잡을 수 없는 인간 네트워크를 형성했고 세상의 힘의 균형이 완전히 달라졌다. 라는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6번 보자. 차용 계약서가 죽었다. 얘들아, 차용이 뭐야? 차용. 차용이 뭐야? 서우야, 차용이 뭐니? 어. 값을 내야 돼. 빌리는 거지, 빌리는 거. 빌리는 것에 대한 계약서가 죽었다라는 게 무슨 말이니? 아, 내가 어떤 사람한테 뭐 지우개를 빌렸어. 지우개를 빌려가지고 차용 계약서를 썼어. 근데 내가 만약에 그 지우개를 갚았어. 그러면 차용 계약서가 필요 있어, 없어? 없겠지. 그러면 그 당시에는, 자, 예전에 고대 아시리아에서, 자, 고대 아시리아 제국 얘기가 나오죠? 고대 아시리아에서는 문서를 뭘로 취급을 했다는 겁니까? 생명체로 취급을 했대요. 문서를 생명체로 취급했다. 그래서, 자, 누군가가 빚을 상환하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세기문자 같은 거 점토판에다 썼겠지, 그치? 그 점토판을 부숴야 되겠죠? 나 갚았으니까. 야, 나 갚았으니까 그거 부숴. 이랬을 거 아니야, 그치? 자, 그게 바로 점토판을 파괴한 거야. 자, 점토판을 파괴하는 것을 여기서는 뭐라고 말했대? 죽였다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거야. 결국에는 차용 계약서가 죽었다라는 말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빚을 상환했다. 빚 상환 완료를 의미하는 것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됐죠? 자, 관료제가 해결되려고 한 대상과 방법. 자,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니? 뭘로 해결했다고 그랬니? 서랍으로 나누고, 서랍으로
나누었다. 라는 부분 얘기했다. 자, 세상을 바라볼 때 왜곡이 생기는 관료제의 구조적 원인은 뭐였어? 관료제의 구조적 원인은 구조에 맞추는 과정. 구조에 끼워 맞추는 과정에서 결국에 어떻게 되니? 억지로 끼워 맞췄으니까 세상을 왜곡된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점이 단점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문서와 관련된 반란의 큰 특징. 자, 이거 배운 사람 써해볼까? 문서와 관련된 반란의 큰 특징은 뭘까요? 자, 문서가 막 쌓여있어, 얘들아. 그러면 어떤 너희들이 시험을 보는데, 막 그런 거 한 적 있어? 시험지를 내가 좀 잘 못 봐가지고, 시험지를 다 불태워버렸다든지, 없애버렸다든지. 야, 아까 전에 진짜 충격적으로 막, 가온만 여기 시험 봤는데, 선생님이 자꾸 화장실 가는 사이에 얘네들이 집에 간 줄 알았는데 어떤 애가 막 여기 번호를 붙이고 있는 거야, 답지를 보고. 그것도 역시 뭐야? 그리고 이놈이 그냥 그래가지고 다시 선생님 채점했는데, 자, 그러면 뭐예요? 문서 반란이야. 문서 반란. 되지? 자, 문서와 관련된 가장 큰 반란의 특징은 공건제나 부채가 돈 빌린 거죠? 부채 기록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 기록 보관소를 공격하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고 4시 17분에 문법하고 시가하도록 할게.